목요일장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오랜만에 상승하긴 했지만 빅테크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못한 다소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빅테크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구글, 알파벳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는 그에 비해서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공개했었는데 시간을 거래해서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도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0.5%가량 상승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 오락가락 장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변동성의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전분기 대비 약해진 매출 성장세,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치 최상단에는 못 미친 아쉬움, 그리고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 4분기 마진율, 이런 요인들로 변동성을 보였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올 때 얼마든지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죠.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변동성이 뉴 노멀,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이전 분기죠. 2분기 실적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8월에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8월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 이렇게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8월 급락 이후 하지만 24%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변동성을 실적 발표 이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나타낸 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입장입니다. 복잡한 생산 라인과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란 설명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 3분기 호실적 그 바탕에도 강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이 실제 발표치고 노란색은 예상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매출 크게는 블랙웰에 달려있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내년 1월에 마무리되는 2025 회계연도에서는 블랙웰의 매출이 626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다음 연도인 2026년 회계연도에는 970억 달러를 전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절대 큰 금액은 아닌 것이 비즈블 알파가 빅테크가 계획했던 대로만 지출해준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었죠. 그렇다면 월가는 이 블랙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것을 소화한 월가의 증권사들, 일단 제프리스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티도 내년 1월에 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그 이벤트에 앞서서 블랙웰 매출 전망치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웰스파고도 블랙웰 출하량이 내년에 몇십억 개가 넘을 것이다. 조정 있을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번스타인 초기 마진율 압박 걱정할 필요 없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JP모건도 마진율 우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금 70%대 중반으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월가의 증권사였습니다. 일단 4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39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의견은 강력 매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바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 모두 5곳이나 됩니다. 그만큼 지금 3분기 호실적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림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구글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앞서서 연방법원이 반독점 위반 상황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죠. 그러면서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미 법무부가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차원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시키는 그런 관행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구글 보유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미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미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가운데 구글도 자체적인 해소 방안을 제출할 전망인데요.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원은 각각 법무부와 구글이 제출한 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연 구글이 쪼개질 위기에 처할 것인가는 내년 8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구글에 있어서 크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색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크롬이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무려 6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독점법 우려하는 게 맞는데요. 구글의 입장에서는 지금 크롬을 통한 광고 매출이 56%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떼내게 된다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심혈을 다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서 구글은 일단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법무부 권한 남용이다라는 반박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구글 글로벌 담당 사장은 법무부 안은 너무 광범위한 제안이다. 법원의 권한 밖의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도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항소에 대한 이야기 이미 나왔던 만큼 굉장히 큰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구글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항소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항소는 이미 전 사례가 있었죠.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에 기대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지난 10월에 시카고 유세 현장에서 회사를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니지 않냐. 쪼개는 방법 외에 더 공정해질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반독점 규제에는 좀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쪼개기는 무리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두 가지에 기대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 월가가 바라보는 이번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JP모건, 예상보다 더 처벌 수위가 강하다라는 입장이고요. 12월에 제출될 구글의 제안이 더 합리적이고 법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스티펠도 크롬을 인수할 기업을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쪼개질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디폴트로 크롬을 탑재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월가는 알파벳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 추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흔들흔들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Don't worry, be happy 라는 게 월가의 입장이었습니다.